칼국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반찬과 함께 먹는 순간 당신의 건강은 치명적인 위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68세 김모 어르신이 칼국수 한 그릇과 이 반찬을 함께 드신 후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아마 당신의 밥상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도현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천 건의 식습관 관련 질환을 보아왔어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칼국수와 그 곁 반찬 때문에 건강을 잃는 사례를 너무 자주 접했습니다. 의사가 된 초기에는 몰랐어요. 왜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는지 말이죠.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평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죠. 선생님, 저는 건강에 좋다는 칼국수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평소에 몸에 좋은 것만 드셨는데 라고 할 때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20년간의 임상 경험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안전하게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제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68세 김정수 님이 급하게 실려온다는 연락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정수 님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다던 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고 계셨죠. 가족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구토도 하시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저는 김정수 님의 증상을 자세히 살폈어요. 혈압이 18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 80인 점을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였고요. 안정을 취하신 후 김정수 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요. 그럼 오늘 뭔가 특별한 걸 드셨나요? 아니요, 점심에 평소처럼 칼국수만 먹었는데 김정수님은 평소 칼국수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칼국수는 건강식이지라며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셨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칼국수가 왜 문제가 될까 생각했습니다. 면 요리 중에서도 비교적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정수님은 항상 칼국수와 김치를 함께 드셨거든요. 그것도 김치를 무척 좋아하셔서 한 접시는 기본으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칼국수 먹을 때마다 많이 먹게 돼요. 바로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칼국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김치였죠.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 그리고 시원하고 짭짤한 김치 한 접시. 언뜻 보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인의 식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칼국수 국물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김치의 고염 성분이 만나면서 나트륨 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욱이 김정수님처럼 김치를 많이 드시면 그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해 있었고 위산 역류 증상도 심각했어요. 혈중 나트륨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았죠. 신장 수치에서도 약간의 이상이 보였고요. 김정수님은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독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독은 아니지만 칼국수와 함께 많이 드시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김정수님께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치 자체는 발효식품으로 유산균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게 문제죠. 일반적으로 김치 100g에는 나트륨이 약 500mg 들어 있어요. 김치 한 접시면 보통 200g 정도 되니까 나트륨만 1000mg이 넘는 거예요. 여기에 칼국수 국물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국수 한 그릇의 국물에도 나트륨이 800-1000mg 정도 들어 있어요. 합치면 2000mg이 넘어버리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 점을 생각하면 한 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섭취하는 셈이에요. 저는 20년간 진료하면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칼국수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칼국수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밀가루면은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죠. 국물에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가 들어있어서 단백질과 미네랄도 풍부해요. 거기에 파, 양파, 호박 같은 채소를 넣으면 비타민과 식이섬유까지 보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칼국수를 좋아해요. 특히 추운 겨울날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잖아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칼국수 생각이 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하지만 문제는 곁반찬이었습니다. 특히 김치와 젓갈류 말이에요. 이런 고연 반찬들과 칼국수가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죠. 혈관 안의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생기고 막히면 뇌경색이 생겨요.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이 될 수 있죠. 김정수님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었던 거예요. 위장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요.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위염이 생기거나 기존 위염이 악화될 수 있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신장이 과로하게 되거든요. 장기간 지속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김정수님만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위험한 조합들을 말씀드릴게요. 72세 박영호님은 칼국수와 단무지를 함께 드시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단무지는 식초에 절인 식품이잖아요. 산 성분과 뜨거운 국물이 만나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박영호님은 평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셨는데 이 조합을 드신 후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거든요. 선생님, 속이 쓰리고 목까지 아파요?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박영호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준 거니까요. 65세 최순자님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어요. 칼국수를 오징어젓, 새우젓과 함께 드시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젓갈류는 염분 함량이 정말 높아요. 거기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퓨린 성분까지 더해지죠. 최순자님은 통풍을 앓고 계셨는데 이 조합을 드신 후 발가락 통증이 극심해졌어요.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쌓인 거였죠. 걷기도 힘들어요. 발가락을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 죽겠어요. 최순자님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음식 조합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요.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는 칼국수와 소주예요. 68세 이철수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죠. 퇴직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칼국수에 소주 한 잔씩 하시는 게 낙이었어요. 하지만 알코올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나트륨 흡수가 더욱 증가해요. 위장 질환도 악화시키고요. 이철수님은 결국 위궤양까지 생기셨어요. 선생님,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철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감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조금만 똑똑하게 먹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칼국수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간 환자분들께 드린 조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물은 절반 이하만 드세요. 칼국수의 진짜 맛은 쫄깃한 면과 건더기에 있어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면과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건강해요. 실제로 저도 칼국수를 먹을 때는 이 방법을 써요. 처음엔 아쉬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면의 쫄깃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반찬 선택을 바꿔보세요. 김치 대신 채소류를 곁들이는 겁니다. 오이 무침, 콩나물 무침, 저염으로 담근 나박김치 같은 것들이 좋아요. 상큼한 맛도 살리면서 나트륨은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오이 무침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이의 시원함이 칼국수의 뜨거움과 잘 어울리고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죠. 세 번째, 간이 덜 된 집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국물을 싱겁게 내는 곳들이 많아요. 처음엔 심심할 수 있지만 진짜 칼국수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칼국수집 사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손님들이 싱겁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건강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번째, 집에서 칼국수를 만들 때는 국물을 싱겁게 하고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양파, 대파, 호박, 버섯, 당근 등을 많이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특히 버섯은 감칠맛을 내주면서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재료예요. 제 아내가 끓여주는 칼국수는 정말 맛있어요. 멸치 육수에 각종 채소를 넣고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써서 간을 맞춰요. 처음엔 심심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맛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음식을 함께 드세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식후 디저트로 바나나 하나 드시거나 토마토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아요. 여섯 번째, 충분한 물을 드세요. 짠 음식을 드신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 희석과 배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운동을 하세요. 땀을 흘리면 나트륨도 함께 배출돼요. 칼국수를 드신 후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 소화에도 좋고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언들을 따라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김정수님은 제 조언을 따라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김치를 끊고 오이 무침으로 바꾸셨죠? 국물도 절반만 드시고 집에서 드실 때는 채소를 듬뿍 넣어서 끓이셨고요. 3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김정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칼국수가 두렵지 않아요. 반찬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처음엔 심심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맛이 더 좋아요. 김정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기뻤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요. 72세 이순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젓갈을 좋아하셨는데 칼국수와 함께 드시면서 소화불량과 속쓰림에 시달리셨어요. 제 조언을 따라 젓갈 대신 오이 무침과 미역 무침을 곁들이시니까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칼국수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전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쓰렸는데 지금은 속이 편해요.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순자님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죠. 박영호님은 단무지를 끊고 콩나물 무침으로 바꿨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좋아지셨고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단무지의 새콤한 맛이 그리웠는데 콩나물 무침도 아삭하고 시원해서 좋네요. 무엇보다 속이 편해서 좋아요. 최순자님은 젓갈 대신 나박김치로 바꿨어요. 저염으로 담근 나박김치는 시원하면서도 짜지 않거든요. 통풍 증상도 많이 완화되셨고요. 처음엔 싱겁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맛이라고 생각해요. 발가락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철수님은 소주를 끊지는 못했지만 칼국수 먹을 때만은 소주를 마시지 않기로 하셨어요. 대신 보리차를 드시면서 칼국수를 즐기시죠. 친구들과 만날 때는 다른 안주로 소주를 마시고 칼국수 먹을 때는 보리차를 마셔요. 위궤양도 많이 좋아졌고 소화도 잘 돼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칼국수는 이제 두려움 없이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칼국수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곁반찬이에요. 특히 김치, 젓갈과 함께 먹으면 혈압, 위장,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단순히 짠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칼국수는 반찬 선택이 생명이다. 고연 반찬 대신 채소 반찬을 선택하세요. 둘째, 국물은 절반만, 반찬은 저염 채소로, 면과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당히 드세요. 셋째, 내 몸 상태에 맞춰 현명하게 먹자. 고혈압, 위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세요.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똑똑하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건강도 지키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칼국수 드실 때 김치 대신 오이 무침을 곁들여 보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셔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에 앞으로 칼국수 먹을 때는 반찬을 바꿔볼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의 건강 습관 개선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박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끼는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